네, 이번에는 머니앤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알찬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기 적금을 비롯한 단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네, 참 오랜만에 다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재무관리센터의 전진환 수석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재테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은행의 적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적금을 선택을 할 때 우리들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 이런 부분 먼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가 네. 어떤 제품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뭐 노트북이나 카메라를 구매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추천하는지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이 제품의 최저가가 어떻게 되는지 검색을 하게 돼서 네.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금융상품, 즉 은행의 적금 상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더 좋은 금리의 상품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다 금융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방법, 바로 주거래 은행에서 금융상품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그 적금 상품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떤 주택을 마련하게 될 때 대출 상품들을 이용할 때에도 이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래 은행에서 나한테 적합한 금융상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직군에 따른 이 적금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직장인이라고 하면 직장인을 우대하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우대 그 적금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이 급여 통장들을 연결하게 되면은 우대금리에서 0.3%에서 0.5%까지 제공받게 되는 금융 상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군 장교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적금 상품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상품들이 잘 맞는지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오프라인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품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금융상품의 트렌드는 바로 이 다이렉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다이렉트 상품들을 통해서 중개인 없이 이 금융상품들을 직접 가입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이 이율이나 어떤 금리적인 부분을 이제 고객분들에게 돌려드리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적금 상품 역시도 인터넷 전용 상품이나 모바일 전용 상품들을 선택함으로써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살펴봤다라고 하면 사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하고자 하면은 각각의 은행들을 다 들어가야 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적금 상품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존재하는데, 바로 은행연합회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www.kfbor.kr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각 은행별로 적금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예금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은행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런 수수료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행의 어떤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재무제표까지도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서 나의 재무 목표에 맞는 단기 이 적금들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방법으로 금융상품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다음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은 매달 얼마의 자금을 저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 많은 분들을 만나본 결과 이 은행에만 모든 자금을 투입해서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이렇게 모든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단기 투자와 관련해서도 적절하게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금액을 이제 은행 상품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불편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사실 말씀하셨는데 한 상품에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적금을 드니까 그렇게 해봤자 이게 큰 이익을 벌 수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분배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은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죠. 이 은행이 재테크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본이긴 하지만 해답이 될 수 없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금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경기 부양을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을 함께 잠깐 보시면요. 예. 최근 10년간 금리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처럼 뭐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는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예. 최근 3년의 이 금리의 변동을 보게 되면 급격하게 금리가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행의 금리는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는 데에서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 금리의 변화는 사실 은행 상품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행 상품 중에 고정금리 상품은 없는 것인가요? 고정금리 상품은 존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다 높은 금리를 가입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더 금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금융 상품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선택하는 것이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할 필요가 그리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이시죠. 선택을 할 때도 기간 역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1년짜리 이제 정기 적금을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 금융 어떤 재무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1년짜리보다는 좀 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2년 내지는 3년의 이 상품들을 선택해서 적금을 가져가시는 게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 3년 이제 적금을 들기에는 왜 이제 겁이 나냐면은 중간에 하다가 또 자금이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이제 그 적금에 있는 자금을 빼야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1년을 한다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적금을 넣어야 할지 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예. 부분 중 하나인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연소비와 관련된 저축도 따로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출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따로 준비해둔다라고 하면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시작한 이런 단기 플랜 같은 경우는 거의 깨지지 않고 잘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이 1년 이상 하는 게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1년 정도 이제 적금을 시작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2년, 3년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예. 말씀해 예,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은행 이자의 구조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3%의 이율을 지급받는 이제 100만 원짜리 1년 정기적금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하게 되면 36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것이 뭐 정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실제적으로 받는 이자의 금액은 16만 4천 원 가량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자가 적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이 부분은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기간이 1년인 정기적금에 가입했을 때 첫 달에 불입한 1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이 은행에 예치되는 기간이 이 100만 원의 은행에 예치되는 기간이 1년 동안 예치되기 때문에 예. 약속한 이자인 3%를 모두 받게 됩니다. 네.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 달, 두 번째 달에 100만 원을 불입하게 되면은 이 두 번째 달에 불입한 100만 원은 은행에 예치되는 기간이 11개월이기 때문에 이 3%가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2분의 10일인 지급률 91.7%, 즉 27,500원만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 달은 그럼 결과적으로 10개월에 해당하는 이자만 지급되니까 25,000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표를 내려가서 보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12개월에는 마지막 한 달째는 은행에 예치되는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해당하는 이자 2,500원만 지급되고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게 되면 19만 5천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 네, 이자 소득세의 15.4%를 제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이자 소득은 16만 4,970원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네요. 예. 예. 3% 이자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실제 금리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471%. 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렇죠. 이제 예. 몰랐던 차이가 좀 부분이어서 많네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이제 정기 적금에 예. 가입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물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가 상승률 해마다 계속 상승해 오고 있고 연평균 4%에서 5%의 물가 상승률이 있게 되는데 4%라고만 생각한다라고 해도 실질 금리는 1%가 아니라 예. 마이너스 3%대의 금리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은행에 모든 자금들을 투입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투자의 기본이죠. 분산 투자에 대해서 좀 그런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 시간이 되시면 단기 투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